여러분은 자위 행위를 했는데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순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끝난 걸까? 하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내, 자녀, 친구들까지도 고개를 저으며 이 나이에 그런 걸로 고민하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멈췄다는 것은 단순히 성욕이 줄었다는 신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 있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립선, 고환, 그리고 신경계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뇌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여러 의학 자료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남성이 사정을 멈추게 되면 쾌감을 인식하는 뇌 부위가 점차 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체 감각의 상실뿐 아니라 삶의 모든 감정에 대한 무감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감동, 설렘,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사라집니다. 밤이 되면 밀려오는 공허감, 우울함, 불안함, 그리고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은근한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사정이 멈췄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정이 멈췄을 때 신체와 정신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것이 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노년 남성의 체질과 문화에 맞는 생활 습관을 함께 소개드릴 예정이며 사정이 없더라도 인생의 기쁨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는 남편, 지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카카오톡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만약 효과를 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이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호진 씨 72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위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속 어딘가에 무언가가 막혀 있는 듯한 해소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감은 온몸으로 퍼졌고 그는 점점 피로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는 사정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쾌감, 생식 기능 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사정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체 정화 메커니즘입니다. 사정은 죽은 정자, 축적된 분비물,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배출해 줍니다. 이 기능이 멈추면 신체는 자체 정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면역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보통 전립선에서 시작됩니다. 전립선은 대부분의 정객을 만들고 정자를 밀어내며 사정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전립선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비뇨기 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남성의 약 40%는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인해 더 이상 사정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관이 통증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은 조용히 작동을 멈추며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놓치면 그 결과는 만성 전립선염, 고환염, 골반 통증, 그리고 수년간 이어지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더 심각한 경우 이러한 통증은 신경성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에서 비롯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의 힘, 골밀도, 심혈관 기능, 성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30세 이후부터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이 호르몬의 양은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몸은 자극에 대해 더 이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감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영감도 사라지며 결국 뇌는 냉혹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는 곧 쾌감과 관련된 신경회로들이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여러 연구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남성들 중 사정을 멈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감정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체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쾌감, 감동, 동기를 담당하는 영역들조차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이러한 남성들의 뇌를 촬영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남성 기능이 약해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조용히 내린 하나의 결정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각의 회로들이 하나씩 불이 꺼지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정은 단순히 욕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감각이 살아있고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중년 남성들이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구부린 채 앉는 잘못된 자세를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심코 취하는 자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 부위의 주요 혈관과 신경에 압박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내장골 동맥, 내음부정맥, 회음신경 등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그 결과 고환, 전립선, 요도의 감각이 점차 희미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의 한 연구에서는 주목할 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60세 남성의 38.4%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 같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한 감각이 사라진다는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 존재합니다. 사정의 중단은 단순히 신체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심코 지나쳐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활동 중이다. 여러분의 몸은 그 신호를 인식할 것입니다. 신경계와 혈액순환, 이 두 핵심 요소가 다시 반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그 여정을 시작할 날이라고 느껴진다면 간단한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나는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결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과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정 중단은 단순히 전립선이나 호르몬 저하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일상생활 속 습관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수년간 반복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계속되어도 건강 상태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너무 강한 자극. 감각이 줄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기 주변에는 미세한 자극도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신경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매일같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면 뇌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경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감각이 사라지고 흥분이나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뇌 속의 감각, 중추마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두 번째, 너무 서두르는 자위. 몰래 빨리 끝내야 한다. 몇 분 안에 끝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자위를 하신 적이 있다면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뇌가 반복적으로 성행위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면 이는 곧 스트레스로 인식되며 성 관련 신경 회로들이 점점 닫히게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수년간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뇌는 이 활동을 편안하거나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생활. 현대인의 일상 대부분은 앉은 자세에서 이루어집니다. 식사,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 대부분이 앉은 채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는 전립선에 압박을 가하고 골반 부위의 혈류를 막으며 고환으로 가는 산소 공급량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사정은 혈류에 의한 압력으로 발생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흥분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방광 아래에 위치한 회음부가 계속 눌리게 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소변 기능도 약해지며 성기 부위의 감각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밤에 자주 깨게 된다는 이유로 물 마시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은 전립선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정객 생성이 멈추고 신체는 해당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객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립선 염증이나 고환 기능 저하 역시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까지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특히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뇌가 점차 영상 속 이미지에 익숙해지면서 실제 피부의 감촉이나 실제 접촉에는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가 쾌감은 오직 화면에서 온다고 기억하게 되면 실제 접촉이 있어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습관일 뿐이며 다른 모든 습관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습관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면 진짜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먼저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71세 박현식 씨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퇴 후 박 씨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생활을 7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이 완전히 멈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립선 검진 결과 기능이 절반 이상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 경우 병리적인 원인보다는 생활 자세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골반 부위의 혈류를 막고 이로 인해 전립선과 정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후 박 씨는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앉을 때는 회음부와 엉덩이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특수방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루 6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사정 기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소변량이 늘어나고 전립선 부위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닌 신경과 혈류를 통한 명확한 신호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약도 병원도 없이 오직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회복은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습관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약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으며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첫 번째, 회음부를 늘려 골반에 다시 숨을 불어넣기.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위로 전립선, 고환, 혈관,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긴장되면 사정뿐 아니라 감각 전달조차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두 다리를 천천히 좌우로 벌리며 편안히 누운 자세처럼 만듭니다. 이 상태로 회음부가 바닥에 가볍게 닿도록 3분간 유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자연스럽게 앉는 자세가 바뀌고 소변이 쉬워지며 몸 전체가 더 유연하고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르기닌이 풍부한 아침 식사, 된장국, 달걀, 나토. 정객은 단백질과 아연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자 생성, 전립선 기능 유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된장국은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 유산균을 제공하고 달걀은 흡수율 높은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며 나트에는 아르기닌과 아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아연 흡수율이 2배로 증가합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달걀 하나를 풀고 나토 한 숟가락만 더하면 매일 아침 몸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에 골반 부위 온찜질하기. 전립선은 남성 신체 중 가장 차가운 부위이며 혈류가 가장 약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수건 하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샤워 후 잠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아랫배, 허리 아래에 각각 9분간 올려두세요. 이 따뜻함은 혈관을 넓히고 신경을 깨우며 정객 생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까지 서서히 녹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진을 목표로 하지 말고 자위중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접근 방식을 바꿔보세요. 손의 감각, 몸의 온기, 규칙적인 호흡, 그리고 오래된 기억 속 감정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감각들이 점점 쌓이면 뇌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시 느낄 준비가 된 것 같아. 5째, 아침 햇빛을 쬐고 15분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하는 스위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면 몸에서는 평온함을 주는 세로토닌이 생성됩니다.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깊은 수면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됩니다. 즉, 아침 햇빛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루 5분 걷기, 특히 골반 부위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계를 깨우며 전립선의 기능을 다시 작동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각 하루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는 감각으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남성들이 이 단순한 습관들만으로 감각을 회복해 왔습니다. 단지 사정 능력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를 되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정은 쾌감의 정점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생명을 다시 느끼게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회복 과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3주 30일, 90일 동안 이 방법을 적용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그들의 몸을 바꾸었고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60세 유대근 씨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삶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 가지에만 집중했고 그게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유 씨는 침대 옆에 앉아 무릎을 세운 채 다리를 좌우로 천천히 벌리며 편안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는 그 자세를 약 3분간 유지하며 회음부가 바닥에 가볍게 닿는 느낌에 집중하고 조용히 호흡했습니다. 그것은 자극이 아니라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매일 그는 된장국 한 그릇에 달걀 하나를 넣어 먹고 간을 하지 않은 나토 한 숟가락을 밥 위에 얹어 먹었습니다. 간장이나 다른 양념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먹었을 뿐이지만 이 단순한 식단은 전립선과 남성 호르몬 회복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된장에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유익균이 풍부하고 계란 노른자에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 요소인 콜레스테롤과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나토는 비타민 K2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결합하면 남성 건강에 최적인 황금 식단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녁 시간의 자위였습니다. 유 씨는 자위를 멈추지 않았지만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사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관찰하고 느끼기 위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는 회음부 근처에 손끝을 가볍게 얹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억지로 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몸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온몸에 가득 찬 흐름이 있었죠. 저는 사정을 했고 그건 수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감각 회복에 집중할 때 몸은 스스로 자연스러운 반응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70세 조용수 씨의 사례입니다. 조 씨는 사정 기능, 저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서둘러 복용하거나 수술을 고민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의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 씨에게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자신의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매일 달력에 표시하면서 자신이 어떤 걸 실천했는지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조 씨는 햇볕을 받으며 10분간 걷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습관은 회음부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뇌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심 식사에서는 특히 음식에 신경을 씁니다. 된장국, 달걀, 나토. 이 세 가지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그중 나토는 비타민 K2와 발효 효소가 풍부하여 남성 호르몬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관의 탄력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달걀 노른자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콜레스테롤을 공급합니다. 저녁이 되면 조 씨는 하체를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으로 골반의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몸속 감각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극을 만들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몸을 느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일기장에 몇 줄을 적습니다. 오늘도 나는 해냈다. 그는 말합니다. 바로 그 작은 행동, 자신의 노력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감각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조 씨는 말합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마치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손끝이 다시 감각을 갖고 허벅지가 살짝 떨리고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모든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말했는데 지금은 다시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회복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삶 전체를 바꾸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의 강도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강하고 빠른 움직임은 쾌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압력을 줄이고 속도를 느리게 하세요. 가장 핵심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뇌 속의 감각 회로가 서서히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긴장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대신 깊고 고른 호흡을 해보십시오. 이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걷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골반과 허벅지 주변 근육을 중심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세요. 이것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골반 내부 압력을 자연스럽게 높여 성기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도 잊지 마세요. 전립선과 고환은 충분한 수분이 공급될 때만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영상 시청 대신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각 회복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 안의 진짜 감정과 감각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약이 필요하지도 병원에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 습관을 돌아보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만 제대로 내디뎌도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다음과 같이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료했던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몸 안에서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러분과 같은 나이거나 더 많은 나이의 남성들이 변화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나무 씨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몸도 마음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짝만 스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사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위는 그저 억지로 하는 행위가 되었고 어떤 쾌감도 주지 않았으며 그저 과거의 희미한 기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안에 한 문장이 그를 일깨웠습니다. 사정이 멈췄다는 건 몸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몸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5분씩 회음부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자극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감각을 느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골반 부위에 온찜질을 하고 아침마다 된장국, 삶은 달걀 하나, 나토 한 숟가락으로 식사를 챙겼습니다. 비록 사정 기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따뜻해졌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무엇보다 마음이 다시 열리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와의 부부 생활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강릉에 사는 70세 안병기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미 포기했고 저 또한 제 몸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죠. 그는 남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쾌함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욕망이요. 제 나이에 그건 TV 속 이야기일 뿐이죠. 처음엔 성기능 개선에 대한 영상들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그날부터 그는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햇볕을 쬐고 물 2컵을 마신 후 배와 회음부에 손을 얹고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뚜렷한 감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날 그는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 슬픔, 기쁨, 부끄러움, 설렘, 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세 정철민 씨입니다. 젊었을 때 정 씨는 활기차고 강한 체력을 자랑하며 성기능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감각은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위를 계속 시도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정도 없고 설렘도 없고 심장도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단순하면서도 냉정했습니다. 전립선 기능 저하, 혈액순환 불량. 의사는 짧지만 강한 말을 남겼습니다. 약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몸을 깨워야 해요. 그날부터 정 씨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스마트폰을 멀리 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인생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사정은 되지 않지만 가끔 심장이 뛰어요. 아주 짧은 감정 하나로도 말이에요. 저에겐 그게 기적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사정이 다시 가능한가가 아니라 내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정은 하나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쾌감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누구나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안다면요.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을 존중하는 것, 감각을 믿는 것,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분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습관을 매일 꾸준하고 정확하게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희망만 품은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간단하지만 결심이 담긴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회음부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나토 습관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끄고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겠습니다. 그저 한 줄의 문장일 뿐이지만 누군가 그것을 읽었을 때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들도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여러분에게서 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감각도 없고
사정도 없고 이 나이에 무슨 성이야. 하지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의 몸을 잊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걸 해서 뭐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자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하자 감각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단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은 단순한 기능이지만 성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결코 나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감각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전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감각,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다시 연결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지금 살고 계신 지역과 현재 관심 있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햇살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잠에서 깬 직후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가슴 안 깊숙한 곳에서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숨결 하나, 바로 이런 소소한 것들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